여야 정치 고수들의 엇갈린 만남. 김종민, 김재원의 격주 한판. 이제 여야 대표 의원들을 모시고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격주 한판 시간. 자, 오늘은 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연결을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법사위 회의가 아직 진행이 중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탈출을 못 하셨어요. 탈출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스튜디오에 모셔갖고 저희가 항상 배웠는데 오늘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놀지는 않네요. 네, 국회 법사위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자, 김종민 의원이 연결이 됐다고 한다면 연결해 볼까요? 의원님. 저 김종민입니다. 굉장히 최근 근래 보기 드물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군요. 늘 열심히 일합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 당의 동작을 이수진 의원님이 일소위에서 이제 100 몇십 개 법안을 심의를 하루 종일 하고 지금 식사도 못 하고 이제 저녁 시간이 없이 지금 이제 전체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약간 현기증 난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좀 회의 중에 잠깐 시간을 내서 지금 나오신 거군요, 그러면. 정회를 마침 해주시는 바람에 우리 위원장님이 정회를 하셔서 잠깐 나왔습니다. 다른 의원들 쉬실 때 우리 김종민 인터뷰를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요. 자, 일단은 그 민주당 최근 상황 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선대위 쇄신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선대위 또 이재명 후보도 열심히 지금 유권자들 만나고 있는데 최근 활동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양쪽 다 이제 진영을 이제 갖춘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경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당도 민주당에 꼭 필요한 부분, 특히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5년 4년 넘게 집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권당으로서 뭔가 변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들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변화하고 혁신하는 또 새로운 어떤 인물, 새로운 진영 뭐 이런 문제 의식들을 담아서 이제 선대위를 다시 구성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차별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왜 민주당 후보가 됐는지 그런 뭐 어떤 민심의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 요구가 뭔지를 이제 뭐 판단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메시지들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지금 뭐 스타트 라인에 서 있다고 보는데, 이 경기가 이게 긴 레이스가 아니에요. 이제 100일 정도 남은 거거든요. 그 이제 승부처는 양쪽의 장점을 가지고 승부하는 게 아니고, 양쪽에 없는 거를 누가 더 잘하느냐, 이게 이제 승부처가 될 것 같아요. 없는 거를 더 잘하느냐, 후보님. 누가 더 이게 지금 있는 거 가지고는 기껏 30% 지지율 정도밖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건가요? 결국 중도층에 대한 신뢰죠. 그러니까 양쪽 30%씩 보수 진보 지지층은 이제 결집이 돼 있는 거죠. 그 30% 가지고 지금 스타트라인에 쓴 겁니다. 양쪽 후보가. 어떤 상황에서도 윤석열 뽑을 유권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를 뽑을 유권자 한 30-40% 정해져 있는데, 플러스 마음이 정해진 유권자들이 30% 정도씩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40% 유권자가 어디로 갈지, 이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보다 8.2%포인트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지금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했는데, 근데 객관적으로 봐도 국민의힘 혹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의 결집도가 민주진영의 결집도보다 높다. 이것이 좀 객관적인 분석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선거를 여러 번 해봤는데요. 선거를 100일 이상 남겨놓은 상태에서 지지도를 가지고 민심을 판단하면은 오판이 됩니다. 그거는 국회의원 선거든 대선이든 마찬가지고요. 근데 단지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죠. 지금 우리 이제 김성애 소장 말씀대로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민심이 좀 강하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점을 논해야지 10% 앞선다 이런 수치는 사실은 뭐 큰 의미가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양쪽에 30%씩 결집이 돼 있다. 이거가 팩트고,
전체적으로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중도층이 조금 우세하다. 그래서 한 10% 정도가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10%는 변화 가능성이 있는 10%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앞으로 대선판 전체를 규정하거나 아니면 대선판이 이렇게 이제 규정돼 갈 것이다. 고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 저는 지금 이제 없는 건 말씀하시는데 네. 저희가 이제 밖에서 볼 때는 민주당에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고 예, 국민의힘에는 윤석열 후보는 없고 뭐 김종인, 김병준, 이준석 이런 분들만 보이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십니까? 너무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외엔 후보 보이지 외에는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문제의식이 같은 문제의식이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게 좀 초기에 필요한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노출이 많아지면 상당히 이게 에러가 많아요, 되게. 실수가 많은데.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도, 물론 뭐 이재명 후보도 이제 뭐 단점이 있고 또 이제 약간 실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후보 경쟁력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부각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상태고 궁극적으로 이 선거는 후보 경쟁력만 가지고는 결판시전은 안 날 거라고 봐요. 예. 후보와 정당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서 결론적으로 미래를 누가 더 잘 끌고 나갈 것이냐. 이 미래 아젠다에 대한 신뢰 싸움이 이번 중도층 싸움의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에 대해서는 정권이 좀 잘못한 것 같아. 정권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7번 대선을 치르면서 임기 말에 정권 교체 지지율이 이 정도 아니었던 적은 없었어요. 예. 오히려 지금까지 역대 대선 중에서 대통령 그 지지율이 제일 높은 그런 상황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권 교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보면 이전 선거보다 적다는 거죠. 물론 그게 민주당이 우리가 안심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10% 15% 밀리고 있으니까 그 점에 이 상황이 그대로 가면 우리가 지는 거죠. 그렇지만 하여간 이 정권 교체 지지율에서 밀려서 지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모든 대선이 다 그랬지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후보와 당이 어떻게 나갈 거냐가 결국 남은 이제 한 100일 동안 이 선거를 좌우한다고 보고요. 저는 그게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미래 아젠다, 이 비전 경쟁, 이게 중도층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핵심 요지입니다. 그다음 4년 동안 뭐 했냐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문제가 있지만 또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게 믿음직하다면 찍어줄 수 있다. 저는 이게 중도층 유권자들의 마음이라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한 경쟁이 이제 시작된 거다. 진작까지 그 점에서는 양쪽 다 별로 보여준 게 아직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김종민 의원께서 한때 그런 말씀하셨던 걸 기억을 하는데 일단 이제 당의 후보가 된다면 그 공약을 당 차원의 공약을 마련해야 된다. 예. 그런데 저도 거기에 이제 적극 동감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안 보여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재명 후보가 브랜드로 들고 나왔던 뭐 기본 시리즈는 이제 뒷전으로 물러간 것 같고 재난지원금 하겠다 하다가 다시 철회하고 기본소득 하겠다 했다가 철회하고 국토보유세도 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하고 탈원전도 지금 또 철회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철회했는지 안 했는지도 불분명한 게 철회한 건 또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좀 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 차원의 공약이 지금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후보가 당장 이제 시작이 돼서 당 차원의 선대위가 꾸려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근데 꾸려지자마자 마치 준비된 듯이 후보가 어떤 카드를 내놓고 이게 공약이다라고 발표하는 거는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 차원에서 정책 공약을 신중하게 정리를 하는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어떤 그런 민주당의 새로운 진영과 면모가 정책적으로 좀 정리가 될 거다. 그런 과정이 이제 뭐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후보가 이제 여러 가지 공약을 내걸거나 어떤 메시지를 발표를 해서 그게 혼란을 준다. 뭐 이런 문제 지적이 있는데 저는 후보가 이게 우리 당의 공약이다. 우리 당의 공약을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후보로서 나름대로 비전 경쟁에
카드를 내보여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후보의 판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당의 어떤 총력이 결집이 필요한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얘기를 하고 또 나름대로 후보가 가지고 있는 후보의 리더십 또 후보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호소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들은 좀 내놓고 이런 것들 선택을 이제 선거 전략 차원에서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정책 공약은 당 차원에서 정리를 해서 국민들한테 책임 있게 제시하는 그런 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뭐랄까요 차별화하는 전략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를테면 청년 행보라든지 부동산 행보 등에 있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차별화하고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차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돼도 이것은 정권 교체의 어떠한 내용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점은 정권 교체 이재명 정부도 정권 교체다. 이거는 이제 약간 말싸움이거든요. 예.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바란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말싸움하듯이 이제 정치하는 건 저는 찬성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이유를 잘 듣고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 얘기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이 있으면 그게 혹시 틀리더라도 잘 들어야 돼요. 그 들은 걸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바꿔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찬성입니다. 예. 그런데 마치 문재인 정부 전체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거리를 둔다거나 뭐 아니면 멀리 하려고 하는 이런 느낌을 주게 되는 거는 또 정치적 신의 면에서 또 이제 그게 부작용을 날 수도 있어서 저는 후보께서 그 지혜롭게 잘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책적으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바꾸겠다. 이거를 차별하다 이렇게 해서 비판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비판점에 대해서는 네, 그런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유불리 때문에 신의를 저버리거나 아니면 신의를 훼손시키는 행위들 그런 행위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가 되는 차별화이고 아니 우리가 리어 달리기를 하는데 다음 주자가 앞선 주자보다 빨리 뛰고 더 잘 뛰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더 잘 뛰겠다. 더 빨리 한번 뛰어보겠다. 예. 이거 가지고 차별화라고 하면 사실은 안 문재인 대통령 탈당하시라 이 정도는 가야 차별화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탈당 문제도 있고요. 누가 봐도 국민들이 다 귀신입니다. 보면 알아요. 저거는 정치적인 유불리 때문에 뭔가 거리를 두는구나.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없으니까 뭔가 선전을 하는구나. 예. 그러면 국민들이 그거 알고 이 사람 믿을 수 없다.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선을 여러 번 해봐서 다 우리가 학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후보도 아마 이제 그런 과거의 교훈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정책적으로 새롭고 더 나은 정책, 또 개선된 정책을 발표하는 거, 또는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 문재인 정부와 차이가 부각되는 거 저는 이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낙연 등판론이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언제 등판하십니까? 지금 일단 그 지역에 전에 그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하고 또 함께 가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공개적으로 좀 본격적인 활동을 언제 하느냐 하는 거는 저는 이제 후보가 어느 정도 시작점에 출발선에 섰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이제 좀 함께 어깨동무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선대위 출범하고 후보가 일단 중심에 서고 후보가 국민들한테 주목을 받으며 지지를 이제 구하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다가 이제 이낙연 대표가 막 앞장서서 주도하거나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의원님. 진 작가님 질문 좀 할게요. 조금 안 맞는다고 판단해서 조금 소극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조만간에 같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만간에 함께 하실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또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고 그러는데 그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우리는 정말 존경하는 줄 알았는데 이 진정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김중권 작가님이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딱 이제 약점을 잡아내는 데는 또 이제 잘하시니까
그 약점이라고 보는데 저는 뭐 진짜 존경하는지 안다 이 말을 한 거는 저는 전 찬성을 안 합니다. 그거는 조금 오버하신 것 같은데 예.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을 때 이런 우려가 있네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동안의 죄 증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달리하거나 예. 아니 그게 뭐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예의를 갖춰서 하는 말법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설명이 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의 정치 전체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예의는 지키겠다 이런 말이죠. 근데 그건 맞는 말입니다. 의원님 이제 우리 진 작가님이 또 민주당이 큰 위협이 될 거라고 평가하신 부분 우리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략기획실장으로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를 하셨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30만 아니 드릴게요, 그거요. 의원님. 예. 예. 금태섭 위원장도 위협이 되겠죠. 그분이 잘하면. 근데 김종민도 우리 윤석열 후보한테는 큰 위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라고 하는 게 서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카드 하나 가지고 정리되는 선거가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 네. 예. 네, 의원님 지금 전화로 하니까 굉장히 좀 한계가 있네요. 네. 다 2주 후에 반드시 그 스튜디오 나오셔가지고 더 깊이 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격주 한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